안녕하세요. 김현우입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실비를 계속 유지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을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만 실비가 많이 갱신이 됐어요? 라는 질문과 어떤 증권 분석에 대한 내용을 아침에만 3건을 받았거든요. 근데 한 분은 나이가 60세세요. 근데 이분은 2007년도에 가입하신 분인데 실비도 갱신형이기도 하지만 뭐 암진단, 뇌출혈, 급성신경쇠 이런 실비 이외의 모든 보장들이 또 3년 갱신으로 돼 있어서 10만 원씩 납입하는 걸 알고 가입을 하셨는데 2007년도 당시에 근데 이제 갱신되다 보니까 지금 12년이 지난 지금 21만 원에 대한 보험료를 납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21만 원 60세, 보험 나이 60세, 한국 나이로 61세이시거든요. 그 이분이 언제까지 일을 해서 경제적 소득을 뭐 마련을 해서 보험료를 낼 것인가?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번만 더 갱신되면 이분 보험 해지할 것 같아요. 그러면 60세, 65세, 70세 그 이전에 많은 질병들이나 질환들이 발병되게 되는데 이 실비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요? 정작 보장받아야 될 나이에 보험료가 너무 많이 올라서 해지를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 뭐 그동안 납입한 보험료도 누가 보장해 주는 거 아니고 그리고 나는 이제 보험으로서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없다 보니까 보험의 어떤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고민했을 때 과연 실비 이 어떤 딜레마거든요. 없으면 또 굉장히 불안하고 또 있는 분들은 또 다양하게 혜택 보시는 분들은 또 다양하게 혜택을 또 보고 계시고 참 어려운 숙제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차피 실비는 70세 이후에 가져가기, 지금 뭐 70세이신 분들이 가입하시는 실비도 있기는 하지만, 정상적인 어떤 유병자 실비라든지, 아니면 노령 실비라든지, 이런 거, 노후 실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우리가 보장받는 어떤 그 실비의 구조를 봤을 때, 70세 이후까지 유지하기란 참 힘들다. 왜냐면, 내가 소득이 없는데 보험료를 어떻게 내요? 그죠? 누가 매달 20만 원, 30만 원씩 용돈을 줘도 그게 참 고맙고 귀한 일인데 보험료로 내가 소득 없는데 계속해서 그렇게 지출을 한다고 하면 엄청난 부담이 될 수가 있죠. 실비가 70세 이후에는 사실상 지금 우리 세대에서는 유지하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100세 만기로 가입을 뭐 실비는 자동갱신보다 100세 만기까지 가는 걸로 가지만 이게 크게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하면 실비의 대안이 뭐가 있을까? 결국 그거예요. 진단금, 수술금, 입원금. 이제 보험은 다시 실비가 없던 시절, 원초적으로 돌아가는 거죠. 돌이켜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가 실비가 없던 시절을 보면 그냥 수술금 얼마, 진단금 얼마, 이거 가지고 병원비하고 생활비하고 간병비 쓰고 이렇게 활용을 했었거든요. 이제 우리 나이가 70세, 80세가 되면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보험이 이제 과거로 회귀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실비가 없던 시절로. 그때 가서는 진단금, 수술금, 입원금을 받아서 뭐 치료비도 해야 되고 생활비도 해야 되고 간병비도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험을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뭐 실비만 있으면 되지.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실비는 저는 뭐 실비는 그닥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이런 정액보상, 진단금, 수술금, 입원금을 조금 더 탄탄하게 준비를 해서 노후에 어떤 실비를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보험의 혜택을 보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의료비가 물론 많이 발생하는 것들도 있지만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의료실비가 없다 하더라도 수술, 입원, 진단금, 뭐 후유장애 이 항목들을 갱신형이 아닌 연납으로 준비를 해놓게 되면 지금 당장 의료 실비가 없다 하더라도 그 특약에서 보장받는 보험금으로 전부는 아니더라도 실비처럼 다양하게 많은 부분의 의료비를 보장하는 건 아니더라도 일부 보조를 할 수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너무 실비만 고집을 하다기보다는 먼 나중을 위해서 정액 보상, 수술, 진단, 입원금 특약을 조금 탄탄하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보험 가입하는 방법에는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각자의 생각들이 따로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실비는
오히려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험 준비를 하실 때 뭔가 정확하게 제대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실비보다는 정액담보를 탄탄하게 준비를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런 사례들 있죠. 실비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실비보험료뿐만 아니라 갱신보험료가 너무 올라서 보험을 유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이제 저한테 증권 분석 의뢰를 하시는 분들 몇 분 계신데, 이분들의 어떤 증권을 보면서 같이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